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IT에 대해서 가장 편안하게, 가장 빠르진 않네요.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어저께 WWDC 행사가 있었었죠. 애플에서 하고 있는 월드와이드 디벨로퍼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사실 해마다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원래 애플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밤을 새서 기다렸던 행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밤새는 경우보다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시는 것들이 훨씬 편해진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잡스가 없기 때문이죠. 스티브 잡스가 있었던 시절에는 항상 마지막까지 숨죽여서 보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원머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살짝 가려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고 슬쩍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들을 보여줬었죠. 근데 팀쿡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없어서 약간 아쉬움은 있었었는데, 이번 행사는 보니까 분위기도 괜찮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었던 많은 기능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먼저 이번 행사에서의 주역이 됐었던 것들은 역시 OS였습니다. 나머지 제품들도 있기는 한데 사실 제 관심사가 아니어가지고 제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들만 좀 이야기 드릴 겁니다. 자, OS가 굉장히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 중에 하나 가장 먼저 사람들을 놀래켰던 건 바로 아이패드 OS가 새로 나왔습니다. 아이패드 OS, 이게 나올 줄은 몰랐었거든요. 뭔가 혁신적인 게 나올 줄 알았었는데 새로운 디바이스가 아니라 새로운 OS를 만든 거죠. 많은 분들이 아이패드를 생산성의 도구로 쓰기는 하는데 좀 불편합니다. 애플 펜슬이 있기도 하고 전용 키보드가 있기도 하지만 뭔가 좀 노트북을 대체하기에는 아쉬워요. 그리고 애플 측에서도 노트북을 완전히 대체하려고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랬던 아이패드가 OS가 생기면서 앞으로는 뭔가 더 지원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자, 세부적인 기능들을 하나씩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멀티태스킹 기능이 예전보다 강화가 좀 됐습니다. 멀티태스킹이라는 건 여러 가지 앱을 전환하면서 쓸 수 있게 만든 거를 이야기를 하죠. 네, 이런 식으로 좀 강화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앱 분할 화면이 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앱을 분할해서 쓸 수는 있었는데 조금 더 편안하게 바뀌었네요. 네, 이렇게 앱을 분할해서 양쪽을 스플릿뷰라고 그러죠. 나눠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생겼고요. 맥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다운로드라고 하는 폴더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맥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다운받든지 간에 어떤 파일을 다운받든지 간에 다운로드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이번에 아이패드 OS에서도 그 기능이 들어갔어요. 게다가 파일을 볼 수 있는 기능들이 맥에서 윈도우로 가면 탐색기겠죠? 윈도우 탐색기에 있는 기능처럼 혹은 맥에 있는 파인더처럼 파일을 사진이라든지 파일 같은 것들을 좀 작은 썸네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생겼고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죠. 이게 원래 했으면 좋았던 기능인데 애플은 항상 빼놨다가 나중에 들어오면서 집어넣게 되면서 박수를 받는 것 같아요. 드디어 폰트 설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좀 못생긴 폰트를 써야 됐었죠. 아무래도 애플에서는 서체를 강조한다고는 하지만 그 서체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영어로 되어 있는 서체는 좀 아름답고 나머지는 좀 미흡했었습니다. 근데 원하는 설치를 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폰트 설정 기능이 생겼습니다. 자, 아이클라우드의 기능 중에 하나로 다른 사용자하고 폴더를 공유하는 기능이 사용이 됐습니다. 폴더를 공유해서 쓸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작업했던 폴더를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이 폴더를 만들어서 쓸 때 거기에 올려서 서로 생산성을 향상시켜라, 이쪽 이야기인데 사실 이거는 드랍박스가 훨씬 좋죠. 자, SD카드하고 USB 메모리 지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많이 관심 갔던 것 중에 하나죠. SD카드를 꽂았을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장 메모리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사진을 본다라든지 그 정도밖에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좀 약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SD카드랑 USB 메모리를 지원을 합니다만 외장 카드처럼 좀 편하게 쓸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애플 펜슬의 딜레이가 감소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신 아이패드를 쓰시는 분들한테 해당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건 저도 한번 써봐야겠네요. 자, 맥 OS의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맥 OS 부분에 대해서는 듀얼 모니터를 쓸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패드를 하나 더 가지고 있을 경우에 아이패드를 가지고 계시는 유저분들이 맥이나 아이맥과 같이 썼을 때 아이패드 태블릿 PC 예를요 보조 디스플레이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은 난 이미 쓰고 있는데? 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지금 듀엣이라는 앱을 쓰고 있는데 그 앱을 쓸 필요가 없이 양쪽을 연결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상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은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가 그냥 맥을 놓고 난 다음에 아이패드에다가 그림을 바로 그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포토샵을 쓸 때 이렇게 쓰라고 나온 건데, 일단 듀엣을 썼을 때는 USB로 연결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맥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사파리가 업데이트가 되면 OS가 업데이트 되고 나면은
뭔가 좀 버벅거리면서 연동이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선으로 처리가 되는 것 같아서 이건 상당히 기대하는 기능이고 뒤에선 큰일 났네요. 그래서 아이패드 OS가 별도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작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아이패드 OS를 향상시키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아이패드 OS 얘기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OS 업데이트는 watchOS가 업데이트됐습니다. 이번 버전은 watchOS 6고요. 지원되는 와치는 애플워치 다행스럽게도 1세대 퍼스트 제너레이션부터 가능합니다. 시계 페이스가 5종 정도가 추가가 됐어요. 이게 좀 상당히 예뻐가지고 이거 좀 빨리 바꾸고 싶네요. 특징 중에 하나, 지금은 와치 앱에 들어가서 앱스토어에 들어간 다음에 뭔가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애플워치만을 위한 전용 앱스토어가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한 기능으로 3가지가 추가가 됐는데 첫 번째는 계산기가 추가가 됐고요. 그러니까 애플워치 쓰시면서 바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팁 계산도 들어가고요. 두 번째, 음성 메모 기능이 들어갑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걸으시다가 뭔가 메모 남기고 싶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메모를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디오북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오디오북 기능 추가가 됐고요.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 지원이 됐고 이제 애플워치에서 헬스 부분이 강화가 되면서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트래킹한다든지 아니면 러닝머신에서 우리가 운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액티비티 트렌드라는 이름이 들어갔는데 이 액티비티 트렌드를 들어가게 되면 걷는 거라든지 서기라든지 우리 활동량을 계속 얘가 측정을 하고 있죠. 그거를 측정을 해서 적절한 운동량에 대해서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애플워치가 손목 위에 주치의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많은 사람들의 지금 관심사 중에 하나는 와치 페이스, 시계 페이스가 추가가 됐다는 거, 이게 제일 눈에 띄네요. 진작에 좀 많이 해주죠. 네, 드디어 아이폰용 OS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번 버전이 13버전입니다. iOS 13버전이 들어가게 됐고요. 이번 버전 다크모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맥에서는 모하비로 인해서 다크모드가 추가가 됐었죠. 다크모드 까맣게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전력 손실도 적고 눈의 피로도도 줄어듭니다. 이게 이제 아이폰이랑 패드에 추가가 되는 거고요. 이 발표 자료에 따르면은 페이스 아이디 인식 속도가 30% 정도 빨라졌고 앱 다운을 받을 때 용량도 50% 정도 감소가 됐고 이거 괜찮네요. 앱을 업데이트 시켰을 때 용량도 60% 정도 감소가 됐고 실행 속도는 2배로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 뭐 써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애플 지도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애플 지도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보였던 화면이 이게 이렇게 거리 뷰를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였어요. 사람들이 와 하긴 했는데 우린 이미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 예전에 했었던 거였었죠. 이것도 애플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건데 왠지 보여주면 멋있어 보이죠. 통합 계정 로그인 기능이 강화가 됐고요. 이메일 정보로 암호화 시킬 수 있는 기능이 됐습니다. 사진 앱도 조금 더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들을 개편해서 잘 보여주는 기능들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거 잘 쓰시기 위해서는 용량이 좀 크니까 아이클라우드 유료 결제를 하셔야 되는 건 있지만 아이클라우드 금액도 많이 떨어져 있죠 지금. 사진하고 동영상의 편집 기능이 향상이 됐습니다. 드디어 영상을 회전시킬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노이즈가 감소되는 기능도 들어갑니다. 영상 회전 기능은 저도 기다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세로 모드로 찍고 나서 아차 잘못 찍었다, 가로 모드로 찍었어야 되는데 그럴 때 뒤집을 수 있다는 기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모지가 몇 개 더 추가가 됐습니다. 미모지는 여러분들 얼굴로다가 AR 기능을 써가지고 나를 따라해서 만들 수 있는 캐릭터죠. 그게 몇 개 가지가 추가가 됐고 특징 중에 하나로는 이제 아이메시지, 메시지를 보낼 때 이 사진에 대한 것들도 스티커 기반으로 해서 설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좀 자잘자잘한 기능이 업데이트 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유저분들, 저와 같이 많이 기다렸던 기능이 지금 발표가 되기는 했습니다. NFC 부분을 개방을 하면서 교통카드 기능을 쓸 수 있다 라고 됐는데 아직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NFC를 독자적인 것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추가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있긴 합니다. 애플페이를 못 쓰는 고통이 있긴 했는데 이번에 교통카드 부분이 해결이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건 에어팟과의 기능이었었는데요. 메시지를 소리로 알려주고 답변도 해주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다가 에어팟을 꽂았었을 때 문자가 왔습니다,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문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능이 들어간 거고요. 이렇게 답변을 해줘 라고 하면 답변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어요. 이거 좀 재밌던데요. 자, 오디오 공유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오디오 공유 기능이 들어갔고 이거 음악 같이 들을래? 라는 식으로 해서 별게 다 들어가네요. 자, 여러분들 음악을 듣고 있다가 이거 음악 같이 듣자 해서 같은 아이폰 유저분들한테 내가 듣고 있는 음악에 대해서 오디오를 공유하는 기능이 들어간 거죠.
요게 iOS 13 부분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기능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거는요, 일단 다크 모드가 추가가 됐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한 가지하고, 동영상 편집 기능하고 사진 편집 기능이 향상이 됐다. 이걸 업데이트 하자마자 우리가 바로 쓸 수 있을 테니까 사실상 이 두 가지가 좀 초점이 아닌가 싶네요. 나머지 뭐 미모지 추가가 된다라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들하고만 거의 쓸 수 있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약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에어팟에서 들려주는 기능도 과연 한국어 버전이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좀 기대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운전하다가 그럴 때가 많거든요. 자, 하나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macOS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macOS 부분에서는 노트북이죠. 노트북하고 이제 여러분들 아이맥이라든지 이쪽에서 쓰는 것들을 맥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macOS의 이번에 이름은 카탈리나로 정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뭐 엘케피탄, 모하비 그런 것들이었었는데 이번엔 카탈리나라고 정해졌어요. 가장 큰 특징은 몇 번 공개가 되었었던 대로 아이튠즈가 18년 만에 역사로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서 세 가지 앱으로 재등장을 합니다. 애플 뮤직하고요,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애플 TV로 분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영화라든지 이제는 음악 같은 경우에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는 분들보다도 별도로 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예 분할한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아이패드를 듀얼 스크린으로 쓸 수 있는 거 이야기 드렸고요. 보이스 컨트롤 기능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만으로 이제 약간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유용한 기능일 것 같아요. 터치하지 않고 목소리만으로 다양한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고요. 세로 모드 기능도 지원하는 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macOS 일단 나오고 나면은 뭐 이번에도 무료로 업데이트를 해줄 테니까 다 같이 한번 업데이트해서 쓰셔야겠죠.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tvOS가 공개가 됐습니다. 애플 TV. 국내에서 사실은 애플 TV를 단독으로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게 만들었던 거는요, 우선 저처럼 애플 TV를 지금 쓰고 있진 않지만 저 같은 분들한테 관심이 갔던 것 중에 하나라면, 첫 번째는 애플 아케이드 지원입니다. 그 얼마 전에 아이팟 터치가 공개됐던 것도 그렇고 애플의 요즘 행보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쪽을 향해 좀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애플 아케이드를 지원을 한다라는 게 하나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애플 TV가 있으면 거기서 바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거는 좀 놀랐습니다. 엑스박스하고요, 플레이스테이션의 듀얼쇼크 컨트롤러 지원이 들어갑니다. 애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게임 하시려면 컨트롤러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TV에서 지금 아케이드가 펼쳐지고 있는데 컨트롤러가 없으면 불편하단 말이죠. 근데 이 컨트롤러를 아이폰으로 한다? 이거 안 될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시 애플이니까 별도로 컨트롤러 애플스러운 거 뭔가를 만들어내고 나서 자, 이건 얼마야 라고 비싸게 측정하겠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엑스박스랑 플레이스테이션의 듀얼쇼크 컨트롤러 지원, 이게 좀 큰 거죠. 만약에 이게 TV뿐만 아니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아이패드나 아니면 아이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조금 더 활용도는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MFI 방식으로 인증을 받았었던 별도의 컨트롤러를 구매해서 쓰셔야지만 가능을 합니다. 근데 된다고 하면은요, 집에 이제 플스가 있으신 분들이나 엑스박스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컨트롤을 그냥 갖다가 써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임에 있어서도 뭔가 개방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행사 자체가 길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정리한다라고 했었었는데 뭐 생각보다는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빨리 정리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고 한다면 이번 WWDC의 발표 중심은 역시 OS가 있었습니다. OS가 있었고 와치 OS가 6로 업데이트돼서 시계 페이스가 추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 헬스 부분을 지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정말 손안의 주치의가 되기 시작했다. 아이폰용, 아이패드용 iOS가 13 버전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다크 모드가 추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요. 사진이라고 동영상 편집 기능이 향상이 되었다. 아이패드 OS가 새롭게 출시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군을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이패드, 아이폰, 와치OS, 그리고 이제는 맥. 아이패드 OS의 특징은 멀티태스킹 기능이 강화가 되었고 제스처 기능이 좋아졌고 SD카드하고 USB 메모리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macOS 이 부분은 카탈리나로 이름이 바뀌게 됐고 그 아이패드를 듀얼 스크린으로 쓸 수 있는 기능들하고요, 아이튠즈가 세분화돼서 3개의 앱으로 쪼개졌다. 그리고 tvOS는 컨트롤러 지원이 가능해졌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애플의 노림수가 좀 많기는 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네, 들어서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